갑니다. 아래의 표의 빈칸에 수를 써넣어서 각 행의 내수가 등차수를 이루고 동시에 각 열의 내수가 등차수를 이루고 그때 빈칸 어쩌고저쩌고. 자, 뭐 하자? 등차수를 이룬대. 맞죠? 그럼 여기에는 뭐 들어가? 둘이 더한 거랑 얘의 2배가 같네. 그럼 여기는 뭐 들어가? 5 플러스 C 나누기 2 들어가겠지 뭐. 맞죠? 이런 식으로 채워주세요. 아닐까? 맞죠? 여기는 뭐 들어가? 또 이게 등차수열이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 요거 쓰자. 뭐가 들어가? 5 플러스 A 나누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등차수를 이루잖아. 맞죠? 근원과 17을 더해주면은 2B랑 같다잖아. 뭔 말인지 알겠음?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지. 그러면 뭐야? AB에 대한 관계식 하나 찾았네. 그러면 AB를 연결시키는 거 뭐 하나 더 뭐 찾아봐. 난 여기 찾으러 갈래. 어디? 이거랑 이거 보러 가자. 알았죠? 자, 일단 요 놈의 정중앙입니다. 뭐예요? B 플러스 23에 나누기 2요. 근데 그 녀석이랑 8을 더해주면 뭐가 되는데? 2A랑 같아진대. 그럼 AB에 대한 식 몇 개? 2개죠? 연립하면 AB 나오지 않을까? 알았음? 현우, 됐음? 네, 그래서 이거 식 써보자. 양변을 2배 할까요? A 더하기 39는 4B. 얘는 양변을 2배 할까요? B 더하기 39는 4A. 우리 연립하자. 알았죠? 뭐 할까? 그냥 빼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대입하자. 얘를 A 는의 형태로 고쳐서 대입을 해보자. 그럼 뭐 됨? 좌변은 B 더하기 39. 우변은 4배. 16B 마이너스 몰라. 4 곱하기 39. 자, 그러면 얘 넘어오면 15B. 얘는 넘어가면서 5 곱하기 39. 맞죠? 얘가 1 곱하기 39니까. 그럼 뭐예요? 3과 5는 약분해버리면 얘 13이죠? 얘는 B. B가 나왔네? B가 나왔으니까 A도 나오겠네? 13에다가 4배하면 얼마야? 52죠? 52에서 19를 빼니까 13. A도 나왔네? 되었는가? 다음. 그러면 이제 C를 찾기 위한 재료 어디로 갈까? 이거 13 나왔고 이거 13 나왔으니까 이거 나왔지? 9. 맞죠?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냐? 이거 찾을 수 있잖아. 얼마지? 18. 그럼 이거 나왔잖아. 8. 그럼 이거 나오네. 11. C네 11. 알았죠? 끝. 그럼 답 뭐야? ABC 더하는 거냐? 37. 37. 답은 3번. 알았음? 끝. 49번 가보자. 넘어가. 지워도 돼? 예. 첫째 항과 공차가 똑같은 등차수열 AN. 사실 저기서 너희들이 이제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저 딱 보자마자 사실 식을 세울 수 있는데 그것까지 필요 없다고 내가 계속 얘기했죠. 왜? 등차수열은 그냥 일반항 쓰면 되고 합공식 쓰면 돼. 쓰기만 하면 돼. 그냥 첫째 항과 공차가 똑같다? 일단 AA로 잡아. 그러면 AN을 세워보자. 뭐예요? 첫째 항 더하기 N-1의 D. 그래서 그냥 AN 되는 거야. 알았죠? 오케이? 끝. 또는 이것만 딱 보고 공차가 A 곱하기 N. 근데 1 넣었을 때 A 나와야 되는데 1 넣으면 A 나오네? 상승 안 붙여. 해도 좋고. 알았지? 어쨌든 A는 AN이다. 뭐야? 머리 이상한데? 어쨌든 그때 SN은 무효. 첫째 항과 공차를 아니까 SN 공식, 그냥 등차수열 합공식을 써도 좋고 어떻게? 2분의 N 곱하기 첫째 항의 2배에다가 N-1에 공차 자리에 A 뭐 이렇게 써도 좋고 맞죠? 또는 나 같으면 보통 이거 쓰는데 보자마자 뭐 나와? 2분의 A N제곱으로 출발한다. 맞지? 그런데 1 넣어주면 A 나와야 되니까 1 넣어주면 A 나오게 2분의 A가 더 필요하지. 그거를
1차의 개수로 사용하면 되지. 맞죠? 요거. 그러면 어쨌든 SN이 나왔어. AN 알고 SN 나왔고. 그러면 여기서 뭐다? 는 인 K 곱하기 A 됐음? 됐음? 첫째 양 0 아니죠? 공차도 0 아니죠? N은 당연히 0이 아니죠? 그럼 양변 AN 약분 가능하죠? 2배도 할까요? 자, 그럼 AN 약분하고 2배 했다. 얘는 뭐야? N. AN 약분했고 2배 했다. 1. AN 나눴다. K. 그런 K가 두 자릿수가 되게 하는 N의 최대값 얼마요? 98 아니냐? 뭐야? 아, 2 안 했다. 2배 안 했다. 됐죠? 그럼 짝수가 돼야 되니까 K가 두 자릿수구나. 어디까지 갈 수 있지? 99? 99. 그럼 198. 얘는 197. 알았나? 어때요? 정말 쉽죠? 그냥 뭐 한 거야? 그냥 첫째 양 공차 아는 상태에서 그냥 AN 썼잖아. 일반항. 그 다음 그냥 SN 썼잖아. 합공식. 그리고 연립한 거밖에 없잖아. 알았죠? 그래서 내가 전에 말한 것처럼 등차 등비에서는 머리 쓰는 문제에 등장합니다. 그 문제들이 나왔을 때 그게 중요한 거지. 사실. 자, 쭉 넘어가서 89번 가볼게요. 아, 등차술 이렇게 질문하고 넘어갈 단원이 아닌데. 이상하네. 자, 요 문제 별표 쳐놔. 1289번. 근데 아니다. 그래, 9번 가자. 자, 요거 중요합니다. 학교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고요. 진짜 많이들 틀려옵니다. 알았죠? 여기서 힌트가 뭐냐면은 x제곱들이야. x제곱들. 뭐? 최고차의 개수가 똑같은 2차 함수입니다. 1차항이 A, B, B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도 힌트가 되지만 일단은 그거보다 먼저 확인할 거는 2차의 개수가 똑같은 2차 함수라는 거. 알았죠? 그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 요 선분, 요 선분, 요 선분 맞죠? 선분의 길이들을 뭐 해볼 거야? 더해보기 위해서 수열로 나타냈다고 치자. Y좌표 빼기 Y좌표지. 똑같은 X좌표일 때. 그럼 둘이 뺐어? 뭐 나와? 1차식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게 뭔데? 등차수열.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수열의 일반항 보면 어때? 직선처럼 AN 플러스 B꼴이잖아. 정확하게 DN 플러스 QP 꼴이잖아. 1차 함수 꼴이잖아. 맞죠? 그래서 직선 1차식 뭐다? 등차수열. 그거를 캐치해야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은 식을 제공을 했으니까 당연히 빼게 되면 뭐야? 그냥 AX겠지. 맞지? 그래서 당연히 등차수열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AN이겠지. 맞죠? X 대신에 N.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둘이 빼니까 2차항이 사라졌어. 그래서 1차식이 되기 때문에 등차수열이다라고 해서 저놈의 합을 등차수열 합공식이나 등차수열 합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실제 학교 기출문제에 등장해요. 최근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음. 저기 몇 학년이야? 고3 거. 알았음? 그래서 질문 많이들 했었거든. 자, 어쨌든 이거다. 그럼 뭐 하자? 합을 가보자. 합 어떻게? 10개니까. 2분의 뭐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너희 끝항도 좋고 또는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2a 플러스 n-1의 d 즉 2a 플러스 9d도 좋고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끝! 합공식 뭐요? 일반항 아니까 그죠? 첫째 항 a죠. 두 번째 9 d 자리에 뭐 들어가 있어? n 앞에 개수 a 들어가 있죠. 끝. 알았음? 11회 끝. 답은 1번. 알았음? 예, 여기까지. 자, 요 단원, 요 유형 좀 풀게요. 일단 너희들이 먼저 95번, 96번 요 두 문제 좀 풀어보세요.
알았죠? 자, 등차 등비에서는 채원 씨 잘 봐놔요. AN과 SN을 보자마자 사실은 서로를 찾을 수 있어. 그 얘기 내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었을 거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유형에서 조금 더 설명해야 되는 게 있어서 뭐 서술형 대비도 그렇고 왠지도 그렇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도 뭐 설명할 게 있어서 지금 보자라고 하는 건데 일단 내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 등차 수열은 기본적으로 무슨 형태를 띠고 있다? 1차 함수, 1차식의 꼴을 띠고 있다. 그래서 아까 그 2차 함수 얘기도 1차식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야 라고 했던 것처럼 AN의 1차식, 뭐에 대한 N이라는 놈에 대한 1차식 꼴을 띠고 있는데 그 1차의 개수, 기울기에 해당하는 1차의 개수가 누구야? 동현아? N의 개수가? 한글로? 두 글자? 이런 씨발. DN, D, 뭐 공차. 오케이? 항상 공차 N 더하기 상수항 꼴을 띠고 있다. 등차수열이라면. 알았어? 그리고 SN은 뭘 띠고 있다? N에 대한 2차식. 근데 상수항이 있어 없어? 이 얘기 안 했냐 우리 봐? 내가 이 얘기 안 했어? 안 했을 리가 없는데? 했네! 여승민 손들어. 현우 손들어. 너는 한 거 알고 있었으니까 두 사람 손들어. 채연이는 못 받아 치고 연우는 여학생이니까 둘이 손들어. 자, N에 대한 2차식의 꼴을 띠고 있다. 알았죠? 그때 2차항의 개수는 뭐다? 2분의 D. 너 왜 손 내려? 둘 다 손들어. 2분의 D. 공차의 절반이 2차의 개수다. 그러면 1차의 개수는 몰라. 그냥 뭔가 있다. 라고 기억을 해놓자. 라고 했었지. 그러면서 내가 지난 시간에 예시처럼 살짝 들어준 게 뭐였냐면 AN이 예를 들어서 4N 플러스 3의 꼴을 띠고 있다. 뭐 저거 보고 두 가지를 알면 돼. 뭐 상수항이 3이다가 아니라 공차가 4고 첫째 항이 7이다. 알았음? 그러면 SN을 구해봐 라고 할 때 SN은 항상 무슨 꼴을 띈다? 2차식 근데 상수항이 없는. 그러면 일단 N제곱의 개수는 뭐 한다? 이게 공차니까 그놈의 절반 2분의 4이라고 바로 쓸게요. 2 그리고 1 넣었을 때 얼마? 7. 근데 S1의 의미가 뭐야? 등차수열 AN을 첫째 항까지 더해봐니까 그냥 첫째 항이잖아. S1이 A1과 같다고 풀잖아. 우리 방학 때도 많이 했었고 예전에 선행할 때 했었을 거 아니야. 1 넣었을 때 7? 그럼 얘도 1 넣었을 때 7. 그럼 뭐가 필요해? 5가 필요하지. 그래서 5를 붙이면 되는데 그 5가 N의 개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알았음? 그런 식으로 일반항이나 SL을 하나를 알면 다른 하나를 빨리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원 씨, 다른 애들은 손 왜 내렸어 근데? 둘? 손 들어 빨리. 둘 다 뭐하냐 둘. 그래. 자, 얘네들은 손을 들고 있지만 어쨌든 지난 시간에 했거든. 몇 개만 더 해보자. 자, 채원아, 예를 들어서 얘가 n 플러스 1이요. sn 네가 한번 해보자. 자, 일단 n제곱의 개수 뭐다? 그렇지. 그리고 상수항은 뭐다? 아, 상수항이래. 그 뒤에 뭐 붙는다? 2n. 그렇지. 왜? 1 넣었을 때 3 나오니까 얘도 1 넣었을 때 3 나와야 되는 2가 더 필요한데 n 써주면 되는 거지. 알았죠? 그럼 거꾸로 가보자. SN을 줄게. 자, 이번에는 SN 뭐라고 해볼까? 3n 제곱에 마이너스 4n이라고 해볼까? AN 구해봐. 그렇지. 6n으로 출발하고 그렇지. 똑똑하구나.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얘도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이번에는 상수항을 붙여주면 되는 거지. 이거는 기억나죠? 그래서 기억난다잖아. 둘 손 내려 이제. 아무튼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1295번, 1296번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해줄게요. 자, 물어보는 건 거의 똑같죠? 96번 SN을 줄게, 95번 SL 줄게. 자, 여기서 이제 필요한 유형 설명이라고 하면 좀 거창한데 SN을 줄 테니까 AN을 구해봐 라고 하는 유형이 원래는 뭐냐면은 약간 유형 설명이다. SN, AN. 근데 원래 유형 이름은 AN과 SN의 관계 이거야.
그때 너희들이 필요한 거는 SN이 블라블라 주어져 있겠지. 그때 너희들은 뭐 한다? SN만 쓸 거야. 둘이 뭐 해봐? 빼봐. 그럼 얘도 뭐 주절주절 하고 있겠지. 그때 SN에서 SN만 빼면 뭐 남는다, 동현아? 손들어. 현우야 뭐 남는다? AN 남는다. 손들어 빨리. AN 남는다. 그게 주절주절 해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SN에서 SN-를 빼면 AN이 나온다라는 게 포인트야. 그러면 저 두 문제를 원래라면 서술형이라면 어떻게 푸냐? SN-을 구해요. 3에 N-1에 제곱에 마이너스 2에 또 N 대신에 N-1. 얘도 SN-를 보자. 뭐야? N-1의 제곱에 플러스 N-1의 마이너스 1. 알았죠? 원래는 이게 원래 풀이다. 너네가 풀어야 되는. 알았지? 자, 둘이 뭐 한다? 빼본다. 그럼 잡으면 뭐 남는다? AN 남는다. 자, 뺀다. 3n제곱, 3n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사라질 거니까 남은 거. 여기서 뭐 얼마? 마이너스 6n 플러스 6n 상수항. 이게 뭐야? 3, 2, 5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뭐 있어? 이렇게 구한 AN은 사실 Sn-1을 이용해서 구했잖아. S빵, A빵 존재한다 안 한다? 손내려. 존재하지 않거든. 수열은 항상 첫 지항부터 n이 1일 때부터 성립하거든. S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요 n-1이라는 저 표현 때문에 n이 2부터 출발. 그리고 이렇게 구한 AN도 2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 A1은 따로 구해야지. 어떻게? S1을 이용해서. 그럼 넣어봤더니 얼마 나와? 1이 나와. 그러면 어때? 이것도 1 넣어주면 1 나오잖아. 그럼 굳이 따로 쓸 필요 없지. 그래서 AN은 뭐다? 6n-5예요 하고 쓰면 돼. 자, 여기서도 가보자. 둘이 뺐어. AN이 나오겠죠. 자, n제곱 사라지고 n 사라지고 마이너스 1 사라질 거니까 남은 것만 써보자. 2n 남고 끝이야. 근데 이렇게 구한 건 뭐다? 얘 때문에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라서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한 것을 이렇게 써주고 나면은 첫 항은 따로 구합니다. 어때요? S1이죠. 계산해주면 1 나와요. 여기다 1 넣어주면 2 나오지. 그럼 다르지. 그래서 우리는 일반항을 구하세요 였다면 어떻게? 2n입니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요. 하지만 첫째 항은 1이에요 라고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써줘야 되는 거야. 두 문제의 답 차이 알겠지? 알았지? 끝. 이 문제의 원래 풀이는 이거야. 근데 이거는 서술형형 풀이. 그러면 객관식에서는 지금 문제에서는 사실은 훨씬 빨리 풀면 돼. 자, 그걸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간다. SN이 뭐다? 상수항이 없는 2차식. 그러면은 보자마자 A는 무슨 수열일 것이다? 등차 수열일 것이다. 문제는 실제로 그냥 수열입니다 라고 할 거예요. 등차 수열이라는 말 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함부로 등차 수열로 풀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객관식용 풀이라는 거야. 등차 수열임을 알고 있으니까 딱 보자마자 A는 일반항. 아까 한 거. 이거 지웠네. n제곱의 개수 3은 2분의 공차다. 그럼 여기는 공차 6을 이용해서 구하고 1 넣어주면 1 나오니까 마이너스 5 붙이면 끝인 거야. 알았지?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거 딱 보자마자 AN을 등차 수열이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상수항이 있잖아. 자, 근데 결론은 이거다. 알았음? 어떻게 가냐? 일반항. 이거 밑에다 쓰자. 일반항. 어떻게 구하냐면 상수항 무시하고 보세요. 등차 수열 합 맞잖아. 그지? n제곱의 개수 1이잖아. 그럼 여기는 2n을 출발하면 되지. 1 넣어주면 2 나오잖아. 상수항 안 무시면 돼. 대신에 이거는 뭐? 두 번째 항부터. 그럼 첫 번째 항은요? 너희들이 다시 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전체를 끝. 그래서 결론.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라면 SN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라면 등차 수열. 근데 상수항이 있는 2차식이라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 이다 라고 이용을 하면 되고, 그때 일반항을 구할 때는 뭐 초록색까지만 보세요. 등차 수열 하듯이 상수항 없는 것만 보세요. 근데 그 왜 그렇게 해도 되냐면
SN에서 SMS를 뺄 때 사실 상수항은 별로 없잖아. 빼면 어차피 사라져. 당연히 등산소리 나오게 돼 있어. 알았죠? 그래서 상수항 안 보고 일반항 구하면 되고 첫째 항에는 상수항이 관여하지. 첫째 항만 따로 상수항 보면서 구하는 거예요. 알았어? 자, 그래서 이거 연습을 몇 개만 더 하자면 내가 그냥 풀게요. 따라만 오세요, 눈으로. 잠깐만 뭐 필기 시간 따로 줄 테니까 정리 잠깐 좀 이따 하고. SN이 예를 들어서 n제곱 플러스 3n이다. 그러면은 AN은 어떻게 하면 된다? 2n 플러스 2 하면 된다. 만약에 SN이 n제곱 플러스 3n의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은 AN을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까지만 보고 방금처럼 2n 플러스 1 넣어주면 4, 2. 이거 조심하셈. 상수항 보면 안 된다. AN 구할 때는. 알았죠? 1 넣을 때 이거 전체 다 보면서 넣으면 안 된다. 상수항 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A1 첫째 항은 2항 첫째 항은 전체를 보면서 1 넣어줘서 3 하고. 알았죠? 라고 끝을 내시면 돼요. 객관식에서. 근데 서술형에서는 다시 말하지만 학교에서 이거 자체를 설명해야 안 해요. 안 하십니다. 이것부터 사실을 쓰면 안 돼. SM 보자마자 얘.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그냥 서술형에서는 저렇게 풀어주세요. 어디 갔어? 이렇게 풀어주세요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 등차수열 끝. 자, 근데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 등차수열 단어는 기본적인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그냥 일반항 대입하면 답 나오고 SN 대입하면 답 나오기 때문에 사실 등차수열은 대부분 쉬워. 근데 보통은 귀납법이랑 연결시켜서 어렵게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등차가 어렵게 나오는 이유는 보통 뭐냐면 SN의 최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 못한 그 유형 하나만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안 했었냐면 내가 다 풀어줬어야 되는데 풀지 못한 채로 끝났어. 좀 지우자. 안 보인다. 이거 풀이 시간 필요한 사람. 필기 시간 필요한 사람. 안 해도 돼? 요런 거, 요런 거. 이건 뭐야? 그냥 SN을 좀 지저분하게 준 거네. 좀 더 깔끔한 거. 이걸로 갈까? 자, 1277번. 뭐 방금 잠깐 터프였던 그 문제도 사실은 똑같이 푸는 건데 이건 답 냈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SN의 최소를 찾아달래. 일단 뭐가 필요하겠어? 당연히 SN의 식이 필요하겠지. 그 SN의 식을 찾으려면 뭐 해야 되겠어? 첫째 항 공차 찾아야 되겠지. 그럼 첫째 항 공차를 찾을 수 있는 재료가 문제는 뭐가 주어져 있어? 두 개의 항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둘이 냅다 뺍니다. 뭐예요? 3B. 뺐더니 뭐 나왔어? 27. 그럼 B가 얼마? 공차가 얼마? 9예요. 그럼 사실은 여기서 첫째 항 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AN 바로 식을 세우면 된다 그랬지. 공차 구했으니까 공차 N. 맞죠? 그리고 7번째 항이 마이너스 20 또는 10번째 항이 7 주어져 있으니까 첫째 항 구할 필요 없잖아. 꼭 N에 1만 넣어서 상수항 찾아야 되냐? 아니잖아. 10 넣었을 때 7 나오면 되잖아. 마이너스 83. 알았음? 알았음? 동해 고장났다. 10 넣어보라고. 90 나오잖아. 근데 7 나와야 되니까 83 빼면 되잖아. 자, 내가 지금 첫째에다 넣고 있냐? 뭔지 알겠지? 우리 지금 저거 쓸 거야. 이거 쓴 게 아니야. 얘 쓴 게 아니야. 공찬 여기 있어. 팔까? 자, 어쨌든 됐죠? 그럼 SN 나오죠? 자, 여기서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 자, 얘들아, 보기 들어가. 뭐 해야 되나? 좀 심플하게 가보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한 이쯤으로 끝나고 싶어. 6n 정도로 끝나고 싶어. 8n으로 끝나고 싶어. 그럼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10이냐? 맞지? 이거지? 자, SN의 최소값 찾아보세요. 답은? 이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풀이. 2차 식인데 n이 2네?
틀린 건 아니야. 답은 맞아. 근데 이 풀이는 웬만하면 쓰지 말아주세요. 왜? 이상하잖아, 얘는. 쟤는 축이 바로 보여. 다행히도 1차항이 짝수잖아. 근데 얘는 사실 최고차항의 개수부터 마음에 안 들지 않아? 그치? 그냥 여기다 n에 막 넣는다고 치면은 이게 다행히도 짝수 정수로 똑바로 주면 다행인데 아닐 때가 있단 말이야. 지금 이것도 지금 내가 이렇게 만들었지. 실제 이거였어 봐봐. 어때? 이거잖아. 맞지? 축이 정수냐? 아니잖아. 그럼 최소값 어디서 나와? 축 바로 옆에서 나오겠지. 그걸 어디로 잡을 건데? 이상하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풀이 2차 식의 최대 최소를 풀지 마세요. 뭘 구할 때? SN의 최대값이나 SN의 최소값 구할 때. 알았니? 그러면 어떻게 푸는 게 맞는 풀이냐? 자, 간다. 간다. SN의 최대 최소 구할 때는 사실 SN이 필요 없습니다. 최소지. 그럼 어떻게 가는데요? 자, 지금 요 일반항 잘 봐봐. 첫째 항이 얼마입니까? 음수죠? 마이너스 5라는 음수 나오죠? 맞죠? 그럼 공차가 4다 보니까 점점 증가하다 보면은 이거는 공차가 좀 많이 커가지고 그 다음 항이 바로 양수가 될 텐데. 그지? 처음에 첫째 항이 음수가 나오면 공차는 항상 양수로 나올 거야. 그러다 보면은 점점 증가하다가 언젠가는 양수로 뛰어 올라갈 거거든. 누가? 지금 내가 AN을 표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최소값을 찾아보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뭘 더하면 답이야? 음수인 것들만 더하면 답 아니야? 그래서 SN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고 하면은 얘가 음수가 유지되는 것 찾아주세요. n이 얼마? 2일 때까지만. 그래서 S2가 답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SN 구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문제예요. 최소값을 찾으라는 얘기는 지금 첫째 항이 뭐 대충 1 넣어보면 음수 나오잖아. 그지? 첫째 항이 음수 저쪽 큰 거기 때문에 더하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양수로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증가하니까 양수일 거야. 그럼 우리의 최소값은 어디? 여기까지만 더하면 되니까 너희들은 0이 0보다 작은 걸 유지하는 값까지 9, 9, 81 언제까지? 9까지만 찾아주면 돼. 그러니까 S9가 답이에요.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SN을 찾는 게 아니라 S9만 구하면 되잖아. 뭐예요? 2분의 N 곱하기 첫째는 좀 지저분하긴 한데 첫째가 얼마지? 74냐? 2A 플러스 N-1 공차 계산하시면 답인 거야. 알았지? 이렇게 풀어달라고. 이게 등차설 합 SN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 유형 푸는 제대로 푸는 방식입니다. 알았나요? 오케이? 예, 잠깐 쉬었다가 등비술 넘어갈 건데 자, 등차 수열 지금 내가 2개 반 하고 있잖아. 화목분 말고. 일반 반은 이제 수일반이랑 월터반 2개 반을 하고 있는데 수일반 어제 한 반은 내가 좀 자세하게 유형들 많이 풀어줬는데 우리 반은 내가 아마 토요일 날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 못 해준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사실은 좀 나오길 원했었거든. 오늘 숙제. 근데 지금 안 해온 사람들도 많고 해온 사람들도 뭔가 내 생각보다 질문이 너무 적어. 그거는 뭔가 너무 그냥 SNAN 대입하기로 풀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 뭐 뒤늦게라도 풀면서 질문 나오는 사람들 혹은 이것 좀 쉽게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라는 게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질문 좀 해주세요. 알았죠? 그때그때 채워나가는 식으로 갈게. 등차 수열이 어려운 거는 이런 것들 때문이야. 좀 다르게 생각하면 쉽게 풀 수 있는 풀이들. 채원이 아까 뭐 얘기했듯이 지난 시간에 원더 썼는데 지난 시간에 내가 계속 강조한 게 그거잖아. 등차 등비는 일단 AN이나 SN 공식 쓰면 못 푸는 문제 거의 없다. 몇 개 있기는 하나 거의 대부분은 다 풀 수 있고 아까 이런 거 모르는 거 그지 이런 거 제외하고 나머지 다 풀 수 있어 무조건. 근데 이제 뭐 좀 서술형에서 조심해야 될 풀이라던가 좀 쉽게 풀 수 있는 풀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맛을 들려서 좀 그것들 찾다 보면은 기본 풀이 망각해서 그냥 일반은 넣으면 되는데 안 넣어서 애들이 틀리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고 어쨌든 쉬운 풀이를 찾아가는 공부로 들어가시는 게 사실 등차 등비라고 보면 되고 오늘 해야 되는 등비는 사실 좀 두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그냥 등비수열.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오늘 뺄 녀석, 원리합계라고 해서 등비수열에서 꼭 나오는 좀 이상한 활용형 문제가 하나가 있어. 우리 방학 때 등비수열 했냐, 우리 반? 아, 등비수열이래. 원리합계? 아, 우리 반은 했냐? 아, 우리 반 한 반이야? 그럼 따로 뺄 필요가 없는데 어쩌지? 아니야, 그래도 빼자. 어쨌든 그렇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그래서 원리합계 파트는 사실 요즘 그렇게 많이 내는 편은 아니기는 해, 사실. 왜냐면 수능과 모의고사에서 거의 안 나오거든. 오케이. 근데 최근 모의고사 수능 경향이 어떻다 그랬어? 미적분을 쉽게 내다 보니까 수원 수투를 난이도를 올려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엔 안 내던 유형들을 조금씩 내고 있는 편이라고 했지. 올해 수능에서 갑자기 안 나오던 유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내년 너희 수능에서 안 나오던 유형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다고. 그 예시 중 하나가 바로 원리합계다. 알았냐? 원리합계가 최근에 그냥 학교에서 시험에서도 그냥 은근히 조금 내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웃긴 거는 단 한 번도 내 기억이 맞다면 내가 공부하던 시절부터 너희들이 공부하는 지금까지 원리합계는 수능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긴 해요. 알았죠? 그래서 그냥 완전 그냥 거의 90% 내신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한 문제를 위해서 너희들이 암기는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걸 강조하고 싶다. 실제 학교 기출문제들은 공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 문제를 오늘 또 하나 풀어보게 될 거고. 아, 오늘은 아니지. 그래서 이제 원리합계 파트는 다음 시간에 떼서 다시 다른 교재랑 뭐 섞어가지고 따로 공부할 거야. 오늘은 원리합계 전까지만 볼 거라서 그냥 등차 느낌으로 푸시면 됩니다. 오늘 하는 내용. 알았죠? 어쨌든 잘 쉬었다 합시다. 오늘 하는 내용은 원리합계 뺄 거기 때문에 등비는 등차랑 똑같습니다. 알았죠? 일단 개념 설명에서부터, 그러니까 등비술의 정의에서부터 또 똑같이 출발해 볼게요. 그리고 한번 딱 공식 한번 더 정리한 다음에 문제 몇 개 풀어보고 마무리 지읍시다. 자, 등비수열의 정의, 등차수열의 정의와 동일합니다. 이름 자체에 힌트가 있다 그랬지. 비가 급등 같다. 맞죠? 그런 수열이다. 그러니까 뭐다? 이웃하는 한들 간의 하는 뭐가 비가 같다. 일정하다라고 할게요. 일정한 수열이다. 이게 등비수열의 원래 사전적인 정의. 맞죠? 그래서 AN이라는 수열을 늘어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첫째 항, 제2항, 제3항, 삐비비비, 제 N항까지 갔을 때 이웃하는 항들 간의 A2와 A1의 그리고 A3와 A2의 그런 식으로 AN과 AN-1의 그 B가 싹 다 똑같다. 그때 그 B를 R, 공통되는 B, 공유하고 있는 B라는 의미겠죠. 공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쓴다? A2는 A1에다가 R 곱하기. A3 뭐야 이거? A3는 넘어가서 A2에다가 R 곱하기. 그 전에 항에다가 R을 곱해서 다음 항을 또 만드네. 그럼 여기는 뭐다? A2는 A1에다가 R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A2에다가 R을 곱한 건데 A2가 이거니까 R을 한 번 더 곱한다. R제곱으로 간다.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뭐가 되더라? A1에다가 R을 N-1번 곱하면 되더라. 그래서 그 전에 항에다가 계속해서 뭘 곱해서 만든? R이라는 수를 곱해서 만든 수열이라고 해서 어떤 수에 이 어떤 수가 첫 장이겠죠? 일정한 값을 이 값이 공비겠죠? 계속해서 곱해서 만드는 수열이다. 를 고등부 수학, 너희들이 배우는 고등수학에서 내리는 등비수열의 정의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항이 뭐가 되더라? 저기 썼는데 AN을 구한다. 어디서부터? 첫 장에서부터. 뭐를? R을 여러 번 곱합니다. 몇 번? N-1번. 요게 일반항이죠. 그러면 이제 등비수열 일반항 끝. 등차수열에서 뭐 했어? 정의하고 나서 일반항 하고 나면은 등차 중항 같듯이 등비수열도 등비중항으로 가보자. 그래서 등비중항은 일단 뭐에서부터 출발? 세 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는 말이 나와 있다면 그럼 뭐 한다? 등차는 가운데 항의 2배는 양끝의 항의 합과 같다. 등비수열은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끝의 항의 곱과 같다. 그러면서 이제 대칭성도 나오고 뭐 하는데 대칭성은 빼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수열, 새로운 유형. 자, 등차 수열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지금 이 등차 중항 또는 등비 중항은 세 수를 너희들한테 식으로든 문자로든 값으로든 제공을 하면서
등차수를 이룬다면 또는 등비수를 이룬다면 너희들이 이 식을 세우면 돼. 아까 그 질문한 것 중에 바둑판 꼴로 뭐 나와 있던 것처럼. 근데 너희들이 질문 안 한 것 중에 등비수열을 이루는 또는 등비차수열을 이루는 수들이 등장을 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직접 문자를 잡겠죠. 맞죠? 그냥 말로만 등비수를 이루는 세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뭐 했다? 우리가 등차수열에서는 가운데 항을 A로 그 전에 항을 A 마디로 다음 항을 A 풀기로 잡았어. 왜? 합과 곱이 주어졌으니까 합에서 A만 남기게. 연립 안 하게. 근데 등비수열은 그런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A와 AR과 AR의 제곱으로 잡는 게 일반적이기는 해. 근데 나는 사실 어떻게 더 많이 잡냐면은 가운데 항을 A로 잡습니다. 왜? 합만 주냐? 아니 곱도 주거든 보통. 그래서 얘는 R분의 A로 얘는 AR로 잡아주면 세수의 곱이 A 3승이잖아. A 찾고 시작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분수식이라서 교과서에서는 이걸 잘 안 쓸 뿐. 알았죠? 뭐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등비수열 합인데 지난 시간에 내가 등차수열 합할 때 뭐를 또 강조했었냐면 공식 당연히 외워야 돼. 근데 그 공식이 나오게 된 배경 어떤 원리로 SN을 구했었는지 그 흐름도 기억을 하라 그랬었지. 등비수열도 똑같아. 등비수열도 합은 수열의 합은 SN을 씁니다. 첫째 항부터 중간에 빠뜨리는 거 없이 찌찌찌찌 AN까지 더 하는 거. 맞죠? 그때 등차수열은 뭐 했어? S를 한 번 더 썼어. 어떻게 해서? 얘를 A, A 뿔 D, A 뿔 2D 마지막을 L로 잡았는데 그놈의 합을 역분으로 써서. 기억나지? 근데 등비수열도 원리 기억해 주세요. 근데 어떻게 쓰냐면 밑에 한 줄 쓰고 가자. 얘가 A고 AR이고 얘가 AR의 제곱이고 쭉 해서 AR의 MR1승까지 더한 거거든. 그때 SN을 한 번 더 씁니다. 어떻게 해요? R배, 공비배를 한 번 더 해서. 그럼 얘 R배 하면 뭐야? AR. 얘 R배 하면 뭐야? AR 제곱. 얘 R배 하면 뭐야? 이 전에 거 R배 하면 뭐야? AR의 M-1승. 얘 R배 하면 뭐야? AR의 N승. 그래서 두 식이 위아래가 어때? 이건 똑같지? 그래서 둘이 뭐 한다? 뺀다. 그러면 좌변은 1-R의 S. 우변은 A.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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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네. A의 R의 N승. 됐지요? 그러면 이제 A로 묶어주고 양변을 1-R로 나눠주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SN은 진짜 말 그대로 용도가 달랐었는데 이번에는 용도 구분 사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거 하나만 써도 되는데 공비가 1보다 작아버리면 상관없는데 1보다 커지게 되면 이거 분모 음수 나오지. 분자도 음수 나오고. 그래서 지저분하니까 미리 분모 분자를 마이너스 곱해서 얘를 양수로 가게. 즉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이걸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나는 솔직히 잘 쓰는 편은 아니기는 하고. 어쨌든 등비수열 공식까지 나오면 끝이다. 알았지? 그럼 너희들이 일단 외워야 되는 거는 이 세 가지 공식이고 요 유형 하나 참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합공식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등비수열 합공식 유도하는 과정 R배를 해서 SN 한 번 더 쓴 다음에 둘이 뺀다 이거 요것도 흐름 잡아 놓으세요. 왜? 이거 나중에 시그마 할 때 필요하다. 이 흐름 자체가. 알았죠? 등차수열의 합은 솔직히 뭔가 너희들이 직접 쓸 일은 그 만드는 과정을 쓸 일은 잘 없는데 등비수열의 합공식 유도 과정은 다른 문제에서 다른 유형에서 한번 또 씁니다. 그때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될 거다. 알았지? 그럼 여기까지 끝. 등비수열 계산하면 끝. 얘는 훨씬 간단한 거. 등차수열에서는 사실 내가 좀 조심하세요 또는 이렇게 풀면 쉬워요라는 유형들 몇 개 설명했어. 오늘 했던 것 중에 뭐 있어? SN의 최대 최소 있었지. AN이 양수나 음수가 유지되는 것까지만 더하면 최소야, 뭐 최대야 했었단 말이야. 이런 거 없음 등비는. 등차에서는 오늘 아까 채원이 때문에 한 번 더 한 거. AN을 줄 테니까 SN 바로 구해보던가 SN을 줄 테니까 AN을 바로 구해보던가 그 SN이 상수항이 있을 때랑 없을 때는 구분식이었던 거 있었지. 등비는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외우려면 외울 수 있는데 나는 사실 외우려고 안 하는 편이고. 알았음? 그래서 그냥 쓰시면 다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비수열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을 하나 하고 싶어서 넣어놓은 게 아마 원래 합격인 것 같고.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혹시 정리할 시간 필요한 사람? 딱히 없나? 자, 그러면 한 번 더 등비수열 단원에서 나오는 모든 공식들 정리해놓고 문제 풀고 풀이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등비수열 단원. 제일 먼저 나오는 공식 뭐 있다? 일반항. 다시 한번 A는 뭐예요? 첫째 항에다가 등비를 n-1번, n-1승 해주면 되고요. 등비 중항 가보자. 그럼 뭐다? A와 X와 B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그때 너희들이 써주는 작업은 가운데 항의 제곱은 A 곱하기 B랑 똑같다. 그게 뭐 대칭성까지도 넘어갈 수도 있기는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다? 합공식이 있다. 등비 수열 합공식 SN 뭐다? 1-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R의 n승. 여기서 n승을 항의 개수승으로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뭐 이거는 쓸 필요는 없긴 한데 공비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R-1분의 1로 바꿔놓은 요식 분자도 부호 바꿔서 요게 먼저 오죠. 요거까지 알고 있으면 도움은 된다 정도까지만 잡고 오늘 문제 뽀로록 몇 개 풀고 마무리 지을게요. 알았죠? 자, 바로 가보자.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아, 그리고 등비술에서 그 도형 얘기 나온다. 도형 얘기도 너희들이 이제 그 너무 이제 좀 등차랑 좀 다른 게 좀 이렇게 풀어야 돼라는 걸 외우는 게 없다 보니까 응용하는 걸 좀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원리 합계고 하나가 도형이다. 오늘 도형 얘기까지 다룹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조금은 건너뛸게요. 아이씨, 뭐가 없는데? 자, 뭐 일단 1330번 풀고 계시오. 까지만 하면 되는 것 같은 하나 더 있네. 좀 많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 일단. 9개입니다. 한번 빨리 풀어보세요. 갑니다. 1330번 세 수가 순서대로 등비수열, 등비중항 맞죠? 그래서 가운데 항의 제곱은 이거 등차중항 아니 등비수를 이룬다 등차수열을 이룬다 잘못 봐서 계산실수 진짜 많이 한다. 이거 좀 제대로 좀 읽으셈. 알았지? 자, 어제는 가운데 놈 제곱 4 코사인 제곱은 양 끝에 놈의 곱과 같다. 3 코사인 제곱이 나왔네. 코사인이 나왔네. 범위 잘 보고 부호 잘 확인하고. 알았죠? 플러스는 원래는 플러스면서 2분의 1루트 3이잖아. 맞죠? 그러면은 뭐요? 당연히 몇 도? 30도. 맞죠? 끝. 너무 쉬운 문제고요. 1338번. 자, 요거 내가 이제 설명하고 싶은 게 이거 보통 대부분의 문제들을 보면 있잖아.
관계를 너희들한테 스스로 찾으세요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 아니야.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똑같은 직선에 똑같이 접해 있는 원들이야. 이 두 개를 바라봤을 때랑 이 두 개를 바라봤을 때 뭐가 달라질까? 아니, 확대하면 뜨겁죠. 똑같은 비를 가지고 커져갑니다. 똑같은 규칙으로 똑같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거든.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자마자 등비수열입니다를 이용하라는 문제다. 알았지? 가끔씩 학교생들이 설명할 때 이거 등비수열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거 안 해도 되고요. 등비수열임을 이용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알았지? 알았지? 그래서 얘가 뭐야? 얘가 8이냐? 얘가 18이냐? 그러면은 반지름 전부 다 등비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얘를 만약에 공비 R이라고 해서 8R이라고 하면 얘는 8R 제곱이고 얘는 8R 3승이고 얘는 8R 4승이다. 알았죠? 이렇게 하셔도 된다. 물론 이렇게 안 하겠지 실제로는. 실제로는 뭐야? 요 놈이 만약에 B고 요 놈이 A고 요 놈이 C라고 한다면은 등비중앙.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B제곱은 AC. 근데 A 곱하기 C가 어때 얘들아? 8 곱하기 18과 동일하죠? 끝. 얼마야? 88, 64, 144. 그래서 B는 12. 알았음? 정 가운데 있는 거 물어보니까. 등비수를 임을 이용하는 거다 이 문제. 알았죠? 42번. 이거는 안 할게. 원래는 이제 좀 풀이할 겸 해서 한 건데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해서 바로 갈게요. 위에 거에서는 등차 중앙 잘 쓰고 밑에 건 등비 중앙 잘 쓰고 이거 실수 좀 하지 말고. 알았지? 막 거꾸로 쓰거나 둘 다 등차 중앙 쓰거나 뭐 난리도 아닙니다. 아주 그냥. 47번 갈게요. 자, 세 근이 등비수를 이룬다. 아, 이거 얘기한 거야. 세 근이 뭔데? 등비수를 이루고 있는 놈들. 그럼 뭐 한다? 그 세 근을 뭐 문제집은 아마도 A와 AR과 AR 제곱으로 잡고 있을 거야, 얘들아. 알았지? 그래서 그렇게 풀면은 뭐야? 합이 나옵니다. 그것이 왜 이래? 그게 얼마다? 7이다. 등각계수 관계. 그리고 세 놈의 곱이 뭐다? 9 반대 8이다. 그래서 AR이 2다를 이용해서 이거 찾으세요 하고 있는 거야. 알았죠? 네, 그렇게 푸는 게 일단 기본 풀이. 근데 나는 이렇게 잘 안 잡는다 그랬지. 나는 어떻게 잡는다 그랬어? 세근을 R분의 A와 AR로 많이 잡습니다. 왜요? 똑같은 이유야. 곱이 나와 있죠. A 3승. 그게 8. A 찾고 시작하잖아.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합으로 가자. 뭐야? R분의 2와 합 2와 2R 더한 게 7이다. R 구할 수 있잖아. 알았죠? 그래서 나는 요 풀을 좀 더 좋아함. 알았음? 알았음? 그럼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K만 해결을 하자면 여기서의 K는 뭐예요? 1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근각계수는 기억나? 두 개씩 곱한 것들. 그래서 요들을 곱해주면은 A제곱에 R. 요들을 곱해주면 A제곱에 R 3승. 끝에 거 두 개 곱해주면 A제곱 R제곱. 그래서 어떻게 나와 얘들아? 이거 A제곱 안 됐다. A제곱 R로 묶어주면은 어떻게 되지?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 나와. 여기서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이거랑 연결시킬 수 있잖아. 또는 AR로만 묶어주면 남은 게 뭐야?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이잖아. 그거 알잖아. 그래서 연립보다는 약간 그냥 대입형 느낌으로 바뀌는 거고 여기서도 똑같아. 여기서 K에 해당하는 거는 둘둘둘 곱한 거니까 이거. A제곱으로 묶어주면은 R분의 1 더하기 R 나올 거다. 그래서 요 놈 자체가 여기서 나오잖아. 2분의 7. 그래서 A만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 알았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어쨌든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관계 혹시 까먹은 사람 있으면 잘 기억하시고요. 59번 가보자요. 자, 여기서 나는 사실 원래는 문제 끝까지 낼라 그랬는데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뭘 말하고 싶냐면 등차에서는 안 나오는데 등비에서만 나오는 좀 특징이 있음. 자, 간다.
AN이 ARN-1승이요. 그러면 AN의 제곱이라는 수열은 무슨 수열이게? 등비수열입니다. AN의 역수라는 수열이 나오면 무슨 수열이게? 이것도 등비수열이에요. 얘가 지금 첫째 항이 A고 얘가 공비가 R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 보자마자 사실 이 녀석은 첫째 항은 A제곱이고 공비는 그냥 R제곱으로 가면 돼. 역수로 만들어도 첫째 항은 그냥 A분의 1이고 공비는 R분의 1로 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유는 식으로 설명하면 됨. 왜? AN의 제곱이 뭐야? 이거 제곱한 거잖아. A제곱에 R제곱에 N-1승. 그래서 첫째 항 공비. 알았음? 역수도 똑같아. 역수도 어떻게 돼? A분의 1 곱하기 R분의 1의 N-1승이 된단 말이야. 이거 자체를 그냥 뒤집어 버리면 되잖아.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AN의 합 SN도 등비수열의 합이고 AN의 역수의 합 TN도 등비수열인데 첫째 항과 공비만 분수로 역수로 바꿨다고만 생각해서 바로 합공식 써주세요를 설명하고 싶었어 사실은. 알았음? 알았음? 가자. 69번. 자, 그 다음에 혹시 정리 다 됐나? 연우 이거 지워도 돼? 지워도 돼? 간다. 자, 69번에서 설명하고 싶은 건 사실 지난번에 등차 때 했던 얘기입니다. 그때 등비도 똑같아 라는 말만 하고 넘어갔었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두 가지 버전으로 풀어줄게요. 원래 버전이랑 내가 원하는 버전이랑. 자, 일단 이 문제를 빨리 푸는 거는 당연히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 뭐 기억나나?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의 합과 다섯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까지의 합과 똑같이 4개, 4개. 여기서도 끊어지지 말고 바로 A9에서 이어받아서 4개, 12개까지. 의 합은 지금 나와 있기는 얘가 2라고 주어져 있고 이만큼 첫째 항부터 8항까지 합이니까 이만큼이 지금 8이라 주어져 있으니까 얘가 뭐란 얘기? 6이란 얘기. 맞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했던 얘기가 AN이 등차면은 이 녀석들도 등차. AN이 등비수열이면 이 녀석들도 등비. 그럼 만약에 AN이 등차였으면 이게 4 더해졌으니까 4 더해져서 이게 10이고 다 더해주면 18 해서 답 내면 돼. 근데 지금은 등비니까 여기서 지금 뭐 얼마만큼 바뀌었어? 3배만큼 했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3배만큼 해서 이게 18이니까 전체 합은 26이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풀인데 이거는 그것도 알아둬야 돼. 문제가 원래 원하는 풀이도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첫째 항부터 제4항까지 합은 1-공비분의 첫째 항 몰라. 여기는 뭐예요? 1-공비의 항의 개수 승이 얼마? 2. 두 번째 주어진 거 1-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R의 항의 개수 몇 개? 8항까지니까 8개. 그게 지금 8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연립 어떻게 하라 그랬는지 기억나냐? 합차를 씁니다. 그러면은요. 이런 형태의 문제, 등비술에서의 형태의 문제는 잘 보면은 무조건 연립을 그냥 냅다 연립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에 숨어 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잠깐만 좀 문제 좀 옮기자. 그래서 이 녀석의 합이 얼마? 6이었지? 8이냐? 8이네. 그 말은 얘가 지금 4라고 주고 싶은 거야. 그럼 R4승을 얼마? 3이라고 쓰면 돼. 여기서 뭐 만약에 이게 16같이 떨어지면 R은 2 하면 더 좋지만 지금은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이대로 둘게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우리한테 구하세요라는 것도 잘 보면 이 녀석이 어떻게 보이나? R4승에 대해서 3승 빼기 3승 하고 있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어떤 식으로 해주면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여기는 1 더하기 R4승 더하기 R8승이 되면서 역시 이번에도 얘는 똑같이 2예요. 일부분 그대로 들어가 있고 얘만 슉슉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얼마? 26 되겠지. 알았음? 요런 식으로 하는 거다. 등비에서 나오는 연립은 이런 느낌입니다. 알았죠? 식의 일부분을 찾으세요. 77번 가보자. 자, 이것도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보다 결국 일정한 규칙으로 계속해서 그림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뭐 한다? 등비수를 이룬다.
그럼 공비만 찾아주면 돼. 맞지? 아까 그 그림은 첫째 항과 끝항이 주어져 있었으니까 그냥 등비수에 공차도 안 찾고 첫째 항도 안 찾고 그냥 중앙에서 끝났지만 실제로는 공비를 찾아가는 느낌으로 푸는 거야. 그 공비를 찾는다는 느낌이 뭐냐면 자 동현아 자 이거 내가 자주 그려주는 그림인데 이게 길이가 예를 들어서 1이고 3이래. 평행하게 그었고 평행하게 그었고 평행하게 그었어. 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비는 몇 대면? 1대 3. 뭐 또는 꼭 저기서부터 읽으면 3대 1. 맞죠? 자, 한 변의 길이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한 변을 찾았니? 아니, 저 1대 3을 이용하는 거야. 거기 안에 내접하는 원이 붙어 있었어. 승빈아, 이 원이 반지름의 길이에 비는 몇 대 몇? 똑같습니다. 1대 3이에요.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본다고 해서 반지름을 찾을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도 대표적인 길이 아무나 하나만 찾아주면 그걸로 공비 들어가면 끝납니다. 넓이면 제곱의 비로 가면 되고. 알았어? 간다. 뭐가 보여? 1대 2. 그래서 나는 얘를 K와 2K로 잡을래. 얘는 2-K입니다. 정사각형 끝. 그래서 2-K와 2K가 똑같다. K는 3분의 2다. 끝났네. 왜? 이거 나왔잖아. K가 3분의 2니까 이거 얼마야? 3분의 6에서 3분의 2 빼니까 3분의 4. 자, 보이냐? 2에서 3분의 4로 가기 위해서 3분의 2만큼 곱했죠. 그럼 이제 길이로 간다면은 공비는 3분의 1로 가면 되고 넓이로 간다면 공비는 9분의 4로 가면 됩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끝. 그래서 보통은 넓이들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보통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냥 8번째 항 찾으라고 하니까 공비만 찾아가면 되겠지. 다시 한번 뭐 대표적인 길이 아무나 하나 찾아서 가는 거다. 알았지? 사각형의 둘레, 뭐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라고 해서 꼭 사각형의 길이를 찾을 필요는 없음. 알았음? 자, 간다. 83번. 요거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를 이룬다. 이 말 때문에 사실은 내가 설명하고 싶었는데 이거 뭘 생각하면 되냐면 등차수를 생각하면 돼. 등차수열에서 상수항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인지 첫째 항부터 등차인지를 갈라졌었잖아. 얘도 똑같아. 오케이? 이것도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인지 둘째 항부터 등비인지 그것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냥 뭐 해주세요? 이거 자체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임을 이용해 주세요. 만약에 이게 n에 대한 2차식이었고 등차수열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상수항을 0으로 잡으면 끝나겠지. 근데 등비는 그런 게 없습니다. 너희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Sn-1을 이용해서. 그래서 둘이 뺍니다. AN 나오겠죠. 뭐예요? 3의 n-1승에서 3의 n-2승을 빼면 됩니다.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첫 번째 이유가 하나 등장하는데 여기서 끝내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 근데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2의 5승에서 뭐 2의 3승을 뺀다라고 할 때 2의 거듭제곱은 사실 너무 쉬우니까 그냥 해도 되지만 어떻게 계산하면 좀 수월함? 맞지? 지수가 낮은 놈으로 묶어주면 제일 편하지. 뭐로 묶으면 돼? 이 3의 n-1승으로 한 번 더 묶어주세요. 알았죠? 그러면 앞에 거는 3이고 뒤에 거는 1이거든. 2 곱하기 3의 n-2승꼴 나오잖아. 뭐 약간 등비수열 비슷하게 생긴 거 나오잖아. 알았지? 또는 나 n-1승 맞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n-1승으로 묶는다고 생각하고 앞에 거는 1인데 뒤에 거는 조심 뭐 3분의 1로 가야 된다.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3의 n-1승을 가든. 알았죠? 자, 근데 어쨌든 뭐야? n-1로 구한 거니까 지금은 둘째 항부터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항 A1, S1으로 구하니까 얼마야? 1 더하기 K, 3의 0승 더하기 K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여기에 n에 1을 넣은 거랑 같아지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야. 알았죠? 알았죠? 예. 근데 사실은 이거 보자마자 답 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일 거야. 아마 답이. 1번일 거야. 근데 그거는 나는 등비수에 대해서는 설명 잘 안 해요. 학교에서 가끔씩 배우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 배운 사람들 쓰세요. 난 나중에 알려는 줄 건데 등비는 이거 연립하는 거랄까 빼기 하는 거랄까 이거 연습을 해야 돼서 나는 보통 잘 안 알려줘요. 알았음? 그리고 까먹어. 마지막 97번은 뭐 숙제로 풀어오면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합시다.
알았죠? 요거는 원래는 뭐 이렇게 풀 수 있지롱 약간 이런 느낌을 설명하고 싶었던 문제인데 뭐 시간도 애매하고 한 번 더 숙제를 제대로 풀어오면은 그때 자세하게 설명합시다. 알았쥬?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자, 그래서 숙제는 등비수열 끝까지 아니다. 등비수열에 이거 지금 유형 15번인가 여기까지야. 1405번. 1406번부터 시작되는 원리합계라던가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원리합계가 섞여 있어서 일부러 좀 뺐어. 원리합계까지 하고 나서 그때 숙제 한 번 더 하자. 다음 시간에는 수혜를 한번 안 나갈 거예요. 남아있는 등비수열 좀 할 거니까 혹시 숙제가 많이 밀려있는 사람들은 그때 숙제 꼭 완료 지어주시고. 알았죠? 잘 가요.